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0월 노동당 대회를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연설의 원래 원고에는 핵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제 연설은 빠졌다고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의 모란봉학당의 중국 공연이 돌연 취소되면서 북중 관계에 대한 의문이 커진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실 아침에 좀 긴급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내년 5월에 제7차 노동당 대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10월로 한 5개월 정도 늦춰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네. 여러 가지 조선중앙TV 보도를 인용한 해석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10월 말에 당 정치국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전격적으로 36년 만에 당대회를 내년 5월에 개최한다라고 했는데 뭐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도 당 창건 행사 크게 했는데 과연 이렇게 연속적으로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불과 4년여 만에 30여 년 동안 안 했던 대회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북중 간의 관계가 이제 모란봉학단 그 공연 취소로 인해서 좀 이게 술렁이고 있고, 남북 간의 당국회담도 성과 없이 결렬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뭐 준비를 좀 잘해가지고 하지 않겠나 이런 맥락에서 네. 5개월 연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요. 예. 근데 이 다른 징후들이 없어요. 이 얘기가 나온 게 김정은이가 뭐 삼천의 메기 공장이란 메기 생산 공장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현대화 사업이 방대한데 이게 당대회가 열리는 다음 해의 10월 10일에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김정은이가 얘기했다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조사가 하나 생략됐다든지 아니면 당대가 열리는 게 내년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강조하면서 내년에 그 창건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것이 의미 있는데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얘기니까 이걸 믿고 내년 10월이 되는지 정확히는 지금 우리 정부도 확인하기가 판단을 좀 유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징후들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연기됐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내년 5월에 열릴 가능성이 아직은 더 많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신중하게 만약에 보고 있습니다. 5월에서 10월로 5개월이 연기된다는 거는 만약 연기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연기되는 거는 저는 좋은 징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중 관계가 지금 다시 좀 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이고, 남북 관계도 지금 당국 회담이 뭐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결렬된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 5월까지면은 불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조신하게 지내다가 당대회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년 10월이라고 하면 그 안에 김정은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내년 초에 큰 도발을 일으키고 다시 수습하는 과정에서 당대회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내년 5월에 그냥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반도의 정세를 위해서는 특히 그 지난 그 당대회 류인산 앞에서 핵 문제도 아까 그 보도에 나오듯이 핵 문제를 핵 강성대국이라고 얘기를 하려다 류인산 때문에 안 했던 거고, 거죠. 또 인민이란 용어를 90여 번이나 얘기를 하고 청년들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당대에서는 인사이동을 좀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그 세대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당의 테크노크랩 경제 관료들을 좀 등용하고 젊은 세대를 하면서 경제 쪽에 좀 집중하지 않을까. 지금으로선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내년 10월로 연기할 때는 또 다른 구상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다른. 물론 내년 1월 1일 신년사 보면 대체로 이제 김정은이가 어떤 생각하느냐는 나올 텐데, 그러나 지금부터 한 1년 뒤로 이렇게 연기할 때는 다른 구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구상은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지난번 10월 달에 연설에서 나온 대로 인민생활 향상 쪽으로 힘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간을 갖게 되면 괜히 도발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런 관측이 자꾸 쏟아지는 나오는 이유가 이제 모란봉학단 문제가 이제
관심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건은 불거졌는데 아직도 명확하게 왜 그런지 네. 중국 쪽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북쪽은 뭐 더더욱 말을 안 하고 네. 또 우리 외교부나 정부 당국에서도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로 네. 수정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며칠 동안 이 문제로 많이 고심도 하고 많은 자료도 보고 했는데 여러 자료들을 다 종합해 본 결과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틀로 보면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어느 선에서 이 타협점이 마련되느냐, 특히 핵 문제에 있어서의 타협점 마련에서 빚어진 불화다 이렇게 봅니다. 즉 김정은으로서는 북중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그 평화의 사절로 모란봉 악단을 보냈는데 모란봉 악단이 도착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수소폭탄까지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김정은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북중 간의 관계는 사이좋게 하면서 우리가 동맹 아니냐 사이좋게 하면서 그러나 내가 핵은 가져야 되겠다. 이것을 주장한 거고요. 중국은 그건 안 된다. 북중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핵 문제에 있어서 지금처럼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와중에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그런데 이제 돌발 사건이 이제 또 벌어진 게 모란봉 악단의 레퍼토리를 좀 미리미리 사전에 다 조율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정작 리허설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1인 우상화하는 장면이나 배경화면이나 노래 자체도 내용이 다 그 김정은이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중국이 공산당이지만 1인 독재, 1인 우상화는 전혀 아니거든요. 집단 지도 그러니까 제도라고 완전히 구시대적인 이건 스탈린 시대의 풍의 이런 노래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역겨운 데다 결정적인 것은 이 단수매란 노래를 하면서 인공위성, 그런데 이 말이 인공위성이지 미사일 발사하는 겁니까? 미사일에 발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네. 하고 그다음에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 사출 시험 이런 광경들이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중국의 고위 간부들이 가서 박수를 칠 수는 없는 일이다. 이건 국제적으로 문제까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그런 건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북한의 체제의 경직성에 따라서 모란봉 악단의 단장 현송월이나 네. 뭐 최희 선정부 부부장 이런 사람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 판단하면 죽는 겁니다. 그냥 숙청해버리고 사형시켜버리니까 무조건 김정은이 1인 독재를 찬양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 경직성으로 이건 한치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파탄이 납니다. 차라리 못하면 못하지 그렇죠. 수정은 못한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안 나려면 김정은이 그거 뭐 어차피 북중 관계 저 잘해보려고 간 건데 걔네들 요거 조금 수용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면은 가능하겠지만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현재 간 사람들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게 위임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김정은이 위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뭐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됐다. 네. 이것이 이제 수령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단원들이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리허설하는 게 그 공연 전날인데 리허설 할 때 이제 그 조명기사들 간에 북한과 중국의 조명기사들 간에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자꾸 이렇게 뭐 고집을 피우고 이제 말을 잘 안 듣고 하니까 너네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북한도 잘 살려면 중국을 본따야 된다. 첫째가 이제 자존심을 건드렸고 두 번째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너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지경이다. 이런 거나 좀 알고선 조금 처신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모독을 당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무시당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현송월이나 뭐 최희나 감당할 수 없는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이제 경직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또 사실 내일이 벌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은 지 사망한 지 4년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꿔 얘기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가 이제 만 4년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포정치. 특히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년 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인력의 어떤 전면적인 김정은 퀴즈로 다 바꾸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요. 당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김일성의 유훈으로 김정일 시대에는 한 번도 당대회를 못했어요. 거의 20년 동안에.
그 얘기는 뭐냐면은 김정일이는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고난의 행군으로 1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김일성의 유언이 그간의 당의 업적을 다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되면 당대회를 하라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한다는 거는 김정은이 집권 이후에 조금은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러면 전혀 당대할 형편이 못 되는데 일단 하고 있는 거고요. 김정은의 인사 스타일에서 지금 인사이동을 굉장히 많이 하긴 했지만 아직도 김정은이가 나이가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진하죠. 자기가 자기를 따르는 그 간부들 대부분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한참 몇 번의 세대 교체를 해야 자기 세대까지 그렇겠죠. 온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 김정은이로서는 갈 길이 먼 겁니다. 뭐 고사성어로 일모도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이 멀다고. 특히 김정은이가 이 지난번 연설에서 인민들의 경제 생활을 나아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김정은이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이게 자기 아버지 소위 자기 아버지 덕분에 핵을 가지고 돼서 미국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핵 강국이 됐기 때문에 군사비를 아낄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경제만으로 군사비를 조금 돌린다고 경제가 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남북 간의 당국회담에서도 금강산 관광을 하자라고 그 하나의 주제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는 관광이라도 해서 좀 외화를 획득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금강산 관광에 다시 재개함으로써 다른 외국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서 투자를 유치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물고 늘어진 건데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로서는 내년에 이를테면 김영남 같은 그게 형식상 그 사람이 국가 원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선으로 물러나게 하고 세대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방향이 테크노크렛 중심으로 좀 젊은 세대로 갈 것 같다. 지금까지 제일 그 김정은의 인사 스타일 보면 군부나 이 무력기관의 수장들을 제일 많이 갈았습니다. 북한의 국방장관인 인민무력부장은 8개월에 한 번씩 가는 꼴인데 굉장히 인사 이동이 잦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상이 중추기 때문에 인사 이동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얘기됐는데 사실 남북 차관급 당국 회담이 사실상 성과 없이 끝났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에서도 또 이산가족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좀 멀어진 것 같은데 남북 간의 관계, 남북 문제 관계는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결국은 지금 당국 회담이 다시 열릴 수도 있어요. 연말까지 저는 다시 열리기를 기대하는데요. 북한도 내심 금강산만 풀어주면 이산가족 상봉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외교부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금강산 관광 재개와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합성도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건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강산 관광에 양보를 안 하면 북한은 전혀 대화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그 금강산 관광만 보면은 좀 진전될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적은데 돌파구 중에 하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평양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중 관계가 저렇게 되고 해서 북한이 여간에서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간다고 해도 선물을 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반기문 사무총장도 지금 가기보다는 내년 초에 갈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과연 이렇게 고립되게 놔두는 것이 이익이냐.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고립됐을 때 사고를 치거든요. 핵실험이라도 한 번 더 하면 그야말로 핵 보유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잘 전략적인 판단을 해서 북한을 끌어들여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얻어낸다면 그거 자체도 우리 대통령의 큰 업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